이제 뭘 하시냐면, 이거 하다 말았죠? 예, 이거 지금, 이거 보세요. 다시. 이거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Q1 쿨롱이라는 전하가 있고요. 이 전하로부터 거리가 얼마? R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 Q2 쿨롱이라는 전하가 이렇게 대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냐고 봤더니 제가 이것을 편의상 입시론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가정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놈과 요 놈이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두 놈이 작용 힘이 달라집니다. 근데 저는 그냥 편의상 뭘로 준 거야? 입시론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가설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 즉 여기에도 Q1이 있고 여기 Q2가 있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전하의 성질에서 뭘 했냐면은 두 전의 극성이 같으면 두 개는 반발력이 생기는 거고요. 두 전의 극성이 다르면 두 개는 흡입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일직선상에 존재한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두 개는 힘이 작용한데 항상 일직선상이라는 것은 이게 일직선이죠. 이와 같은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뭐가 되냐?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일직선상에서만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요거하고 요거의 극성이 같다. 극성이 같으면 흡입력, 반발력. 극성이 같으면 두 개는 뭐가 되냐? 반발력.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두 전의 극성이 다르면 두 개는 이렇게 뭐가 되냐? 흡입력이 이렇게 뭐가 되냐?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극성이, 즉 두 전의 극성이 같으면 반발력,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두 전의 극성이 다르면 두 개는 뭐가 되냐? 흡입력. 이렇게 붙는 성질이 발생합니다. 그럼 누가? 쿨롱이 같은 전하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전하끼리는 땡기는데 그러면 얼마만큼의 힘에 의해서 두 놈이 밀고 땡길지를 누가? 쿨롱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만든 공식입니다. 하나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자석이죠.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석을 많이 비유하잖아요. 왜? 전기하고 자석은 똑같은 겁니다. 성질이. 그럼 여러분 잘 보시면 같은 자석끼리 서로 붙이려고 하면은 서로 어떻게 돼요? 붙어야 떨어져요. 막 떨어지려고 막 생기죠. 그럼 같은 것끼리 대면은 항상 밀어냅니다. 그럼 밀어내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가 돼요? 눈에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자석을 똑같은 것을 대려고 하면 서로 밀어내요. 그럼 여러분 갖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밀어내죠. 밀어내면은 여러분 손 양 끝에서 뭐가 느껴져요? 밀어내는 힘이 손끝에서 느껴집니다. 그럼 그 손끝에 느껴지는 그 힘을 누가? 쿨롱인 사람이 수식으로 만든 거예요. 즉 밀어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쿨롱인 사람은 그걸 뭐예요? 수치화시킨 겁니다. 그게 바로 쿨롱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힘에 의해서 두 놈이 밀고 땡길지를 나타낸 식이 바로 요겁니다. 즉 두 점 전하 사이에 작용이 F라는 것은 요거는 실험식이죠. 쿨롱인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만든 공식입니다. 외우셔야 되는데 얼마냐니까 이렇게 됩니다. 얼마? 4 파이 입실온 1 곱하기 뭐분의 뭐가 되시냐 하면 이것은 R제곱에 Q1 곱하기 Q2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두 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쿨롱의 법칙이 됩니다. 그럼 제가 요 식을 제가 다시 씁니다. 이따 쓸까요? 요 식을. 요 식을 다시 쓰시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얼마? 4 파이에다가 곱하기 그리고 입실원을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입실원 제로 곱하기 입실원 S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얼마? 1 곱하기 뭐분의 뭐가 되시냐 하면 이것은 R제곱에 Q1 곱하기 Q2가 돼요. 그럼 지금은 요 놈과 요 놈이 입실론 상태니까 이렇게 된 건데 만약에 요 놈과 요 놈이 진공 공기 중에 있다. 그러면 두 놈이 진공 공기 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요 놈과 요 놈 사이가 진공 공기 중이다. 그럼 진공 공기 중일 때는 요 값은 얼마로 취급되는 거야? 1이다. 그런 거 기억나시죠? 여기다가 1을 대입해서 다시 한번 식을 적습니다. 그럼 어떤 식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또 변형이 되나요? 입실은 제로 곱하기 1은 얼마죠? 이렇게. 이것분의 얼마? 1 곱하기 뭐분의 뭐가 되시냐? 바로
R 제곱에 Q1 곱하기 Q 이렇게 됩니다. 이제 누구를? 요 놈을 숫자, 계산기 두들기입니다. 예. 요거 계산기 또 어떻게 두들까요? 4 곱하기 3.14 곱하기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1. 요 놈을 계산기 두들기시면 얼마 나와요? 얼마? 바로 9 곱하기 10의 몇 승? 9승 나옵니다. 이거에 뭐가 되냐? R 제곱에 Q1 곱하기 Q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힘을 물었으니까 우리가 힘의 단위로는 뭘 쓰냐 하면은 N이라는 뉴턴의 단위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한 힘, 쿨롱의 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요게 바로 쿨롱의 법칙, 즉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힘 구하는 공식이 하얀 공식이 있고 파란 공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식과 요 식의 차이는 뭐냐면요.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한 힘 구하는 공식은 원래는 요 위식입니다. 요게 진짜 공식이야. 그럼 요 공식은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 힘 구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요 식을, 이 파란 식을 내가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 쿨롱의 법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붙으냐면은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을까요? 요걸 지금 요 식을 제가 쿨롱의 법칙이라는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붙어야 돼요? 진공이라든지 또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공이라든지 또는 뭐야? 공기라는 말이 들어가고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그럴 때는 바로 요 식을 갖고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진공 또는 공기 중일 때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 힘은 요거. 그렇지 않고서는 바로 요 위식을 씁니다. 진공 공기 중이라는 말이 있으면 요거. 유전체, 비유전이라는 말이 있으면은 바로 요 위식을 쓰는 겁니다. 예, 구분은 좀 지워 주셔야 됩니다. 예.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9번째까지는 하고 문제 좀 풀어드릴게요. 왜냐하면 9번째에서 또 시간을 변형된 식이 나옵니다. 예, 그것 때문에 9번까지 하고 나서 예, 문제 좀 풀어드릴게요. 예. 이거 지울까요, 이제? 네, 9번째인가요? 네, 9번째네요. 9번째. 네, 전개의 세기가 있습니다. 그럼 전개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전개, 이거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전개를 다른 말로는 이것을 전장, 또 이거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개를 우리는 뭐야? 전개 또는 전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거의 정의가 있겠죠. 근데 이 정의는 책마다 다릅니다. 전개, 전장, 전기장은 같은 의미이고요. 정의가 책마다 다른데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을 전개다라고 된 책이 있고
어떤 책에서는 즉 전기적인 힘이 미치는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전개다라고 정의된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개, 전장, 전기장은 같은 거고요. 우리가 전개, 전장, 전기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 또는 전기적인 힘이 미치는 공간을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전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책마다 표현이 다 달라요.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전개라는 것은 뭐냐? 전개라는 것은 전기적인 힘이 미치는 공간 또는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을 전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이걸 뜻합니다. 우리가 날씨가 추울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히터를 많이 틀잖아요. 그러면 히터를 틀면 그 히터에서 뭐가 나와요? 따뜻한 열기가 나오죠. 근데 그 히터에서 나오는 그 따뜻한 열기가 무한대까지는 가지는 않아요. 어느 공간까지만 따뜻한 열기가 느껴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히터를 딱 틀었을 때 그 히터에서 나오는 그 열이 미치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을, 즉 따뜻한 열이 느껴지는 그 공간을 우리는 전개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히터에서 가까울수록 뭐예요? 그 따뜻한 열기는 많이 느껴질 거고 히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그 따뜻한 열기를 못 느껴요.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개라는 것은 그 히터에서 나오는 그 열이 느껴지는 공간이 있죠. 그 공간까지는 우리는 전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전개, 전장, 전기장이라는 것은 같은 거고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히터에서 그 나오는 그 열이 느껴지는 그 공간을 우리는 전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개, 전장, 전기장이라는 것은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 또는 전기적이 미치는 공간을 전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용어일 뿐이고 그럼 진짜 문제는 뭐가 나오냐? 바로 전개의 세기가 시험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전개의 세기가 시험 문제. 그럼 전개의 세기가 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전개의 세기입니다. 모든 물체는 중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극성을 띠고 있지 않다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킵니다. 그럼 그 두 물체는 뭐가 돼요? 전기를 띠죠. 이와 같은 현상이 대전이고 그 대전에 의해서 이 물체가 띠고 있는 전기를 전합니다. 그럼 플러스 전기를 띠면 이것을 양전하라고 부르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면 이것을 음전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모든 도체는 중성인데 이 도체가 뭐야? 대전에 의해서 이제 뭐냐? 이 물체가 띕니다. 이 대전된 이 도체가 대전됐다는 것은 전기를 띠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전된 대전된 전하가 바로 Q쿨롱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Q쿨롱이라는 전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Q쿨롱이라는 전하가 있고요. 요 전하로부터 여기 지금 Q쿨롱이라는 전하가 있는데 요 전하로부터 거리가 얼마만큼 R만큼 떨어진 요 점을 제가 어떤 임의점 뭐라고 잡을 거냐 이것을 P점이다라고 잡겠습니다. 다시 여기에 Q쿨롱이라는 전하가 있고 요 전하로부터 거리가 얼마? R만큼 떨어진 요 점을 제가 어떤 임의점 P점이다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전하가 있으면 요 전하로부터 어떤 전기적인 힘이 발생할 거고요. 그때 그 전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내는 거 뭐라 그래요? 전기력선. 그럼 그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을 뭐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전개라고 부릅니다. 그럼 뭐가 있으면? 전하가 있으면 뭐가 존재해? 이와 같이 전개가 존재합니다. 전개. 그럼 그 전개 내 어떤 임의점. 지금 제가 그 어떤 임의점을 제가 뭘로 잡았어요? P점으로 잡았죠? 그 어떤 임의점, P점에다가 제가 플러스 1쿨롱이라는 단위 정전하를 갖다 놨을 때 이때 이 플러스 1쿨롱의 단위 정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전개의 세기다라고 부릅니다. 다시 전개의 세기라는 것은 요거예요. 전하가 있으면 전개가 존재하고 그 전개 내 어떤 임의점에다가 플러스 1쿨롱의 단위 전하를 갖다 놨을 때
이때 이 플러스 1 쿨롱의 단위 정전하에 작용한 힘을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전개세기라고 부릅니다. 전개세기가 뭐냐면은 전하가 있으면 전개가 존재하고 그 전개 내 어떤 임의점에다가 플러스 1 쿨롱의 단위 정전하를 갖다 놨을 때 이 플러스 1 쿨롱의 단위 정전하에 작용한 힘을 뭐라고 부른다? 전개세기. 가나다라 보기 중에 전개세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전개세기를 기호로는 뭘 쓰냐면은 이렇게 E자를 씁니다. 그럼 전개세기라는 것은 뭐냐? 전개세기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G 플러스 1 쿨롱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전개의 뭐가 되냐? 세기가 됩니다. 그럼 전개세기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전개세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전개세기도 뭘 구하는 공식이에요? 힘 구하는 공식입니다. 왜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전개세기니까. 그럼 전개세기도 결론적으로 힘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힘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가 앞에서 힘 구하는 공식 이렇게 배웠죠? 우리가 힘 구하는 공식은 얼마야? 우리가 힘 구하는 공식이 얼마냐면은 4파이에 맞죠? 그 다음에 뭐가 돼? 힘 구하는 공식이니까 입실어 분의 1 곱하기 5분의 뭐가 되시냐면은 R제곱에 뭐가 되냐? Q1 곱하기 Q2 힘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배운 힘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요거는 전하가 지금 몇 개예요? 시기. 이 시기에서 지금 전하가 몇 개? 2개죠. 어떤 분이 요거 전하가 1개입니까? 1개 아닙니까? 하시는데 요것도 엄밀히 따지면 전하 2개예요. 여기에 전하 하나 있죠? 또 여기 뭐가 돼? 요만큼의 또 전하가 있죠? 그래서 전하가 몇 개냐면은 2개입니다. 그럼 전하 2개를 나름대로 구분하기 위해서 원투로 잡은 겁니다. 저는 앞에 있는 전하를 제가 Q1이다라고 잡을 거고요. 뒤에 있는 전하를, 앞에 있는 요 전하를 제가 Q1,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제가 요 전하를 제가 Q1이다라고 잡을 거고요. 요 전하를 제가 Q2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Q1이 얼마가 되냐면은 요게 되는 거고요. 그럼 Q2가 얼마냐고 봤더니만 Q2가 얼마가 되는 거야? Q2가 얼마가 되고 이렇게 1이 되잖아요. 그럼 Q 곱하기 1은 얼마야? Q입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전개입니다. 이 식을 이제 다시 씁니다. 그러니까 요걸 다시 쓰시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4에다가 파이 들어가고요. 입실론이 얼마죠? 이렇게 되죠. 이것분은 얼마야? 1 들어옵니다. 여기에 곱하기 이제 뭐분의 뭐가 되시냐 하면은 뭐분의 뭐 R제곱에 이렇게 Q가 들어갑니다. 이게 전개입니다. 이제 만약에 진공 공기 중이다. 그럼 진공 공기 중일 때는 요 값은 얼마야? 1이죠. 여기에다 1 대입합니다. 그럼 1 대입하면은 어떤 식이 나오시는 거야? 얼마죠? 곱하면 이렇게 분의 1 들어가죠. 곱하기 뭐분의 뭐야? R제곱에 Q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누구를? 요 놈을 제가 뭐로 두들기냐? 계산기로 두들깁니다. 그러니까 요 놈을 계산기 두들기시면 얼마가 나오시는 거?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전개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요. 식도식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의 단위가 출제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럼 전개 단위는 뭘 쓰냐? 기본적으로 볼트 퍼 메타를 씁니다. 이게 기본적인 단위예요. 그런데 이 볼트 퍼 메타와 같은 단위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는 뉴턴 퍼 쿨롱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볼트 퍼 메타가 바로 즉 전개 세기 단위는 볼트 퍼 메타인데 이 볼트 퍼 메타와 같은 단위를 물으면 답은 뭐가 되는 거냐? 바로 뉴턴 퍼 쿨롱이라는 요 놈이 답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여러분이 요 답을 여러분이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이 잘 나오는 단위. 그래서 오늘
전개도 식도식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단위입니다. 그래서 전개 3개의 단위는 볼트 퍼 미터가 기본 단위고요. 이거와 같은 단위가 뉴턴 퍼 쿨롱입니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이제 여기서 비교합니다. 뭘 비교하냐? 요게 뭐예요? 전개고요. 요게 바로 뭐예요? 힘이죠. 그럼 요건 힘이 되고 요거는 전개입니다. 그럼 저거 F하고 E를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거의 흡사하죠. 흡사하긴 흡사한데 차이는 뭘까요? 요거는 Q가 몇 개? 1개고요. 요거는 Q가 몇 개? 2개입니다. 요건 Q가 몇 개? 2개. 요건 Q가 몇 개? 1. 그럼 제가 힘 구하는 공식과 이 전개식을 같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F하고 E를 제가 같게끔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2개는 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힘은 Q가 몇 개고 2개고 E는 Q가 몇 개니까 1개니까. 그럼 내가 F하고 E식을 내가 같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요 E를 이 식에서 제가 Q를 2개로 주시면 돼요. 그런 적은 힘은 Q가 2개고 E는 Q가 1개이기 때문에 1개하고 2개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식을 같게끔 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Q 값에다가 E 값에다가 제가 뭐를 곱해요? Q를 곱합니다. 그러면 Q가 몇 개? 2개. 그러면 하나는 Q1이 될 거고 하나는 Q2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돼버리는 거야? 앞에는 힘 구하는 공식과 똑같은 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뭘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걸 할 수가 있죠. 바로 어디에다가 힘 구하는 공식이라는 것은 바로 어디에다가 전개에다가 뭐를 곱하면 Q 값을 곱해줍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힘 구하는 공식이라는 것은 요것도 힘 구하는 공식이지만 또 하나의 힘 구하는 공식은 요것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 구하는 공식 몇 개? 2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 놈에 의해서 풀 수도 있고 요 놈에 의해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힘입니다. 예. 이제 2개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9번째 같이 해드린 거고 이제 필기할 분 있으면 필기하신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풉니다. 어디까지 설명했냐면요. 31쪽에 가로 1번, 가로 2번까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럼 요거는 전개가 되는 거고 요건 뭐가 돼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 F라는 것은 요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 F라는 것은 거리 제곱에 뭐예요? 힘 F라는 것은 거리 제곱에 뭐예요? 반비례하고 두 전기량 곱에 뭐예요? 비례하는 겁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필기하신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예, 34쪽 보시겠어요? 예, 34쪽입니다. 예, 34쪽의 문제 1번 보세요. 문제 1번입니다. 예, 34쪽의 문제 1번에 보시면요.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한 힘을 설명한 말 중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우리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한 힘이죠. 우리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한 힘이 바로 뭐야? 정정력, 즉 쿨롱의 법칙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쿨롱의 법칙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물었죠. 우리 두 점 전화 사이의 작용힘, 쿨롱의 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거리 제곱에 뭐하고 반비례하고 두 전기량 곱에 뭐한다? 비례한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에 두 전기량, 두 전화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뒷장 넘기셔가지고요. 문제 5번을 봅니다. 문제 5번. 간이 없으니까 뭐 이걸 줘야 되겠네요.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에 진공에다 동글뱅이 치시고요. 진공 중에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과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의 두 점 전하가 1m 간격을 두고 놓여 있다.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전하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Q1이 될 거고 다른 하나는 Q2가 됩니다. 그럼 누가 Q1이 됐든 누가 Q2가 됐든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두 개를 곱할 거니까요. 임의적으로 원투를 잡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통상 보편적으로 앞에 있는 것을 원,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투로 많이 잡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제가 Q1이라 하고 10의 마이너스 4승을 제가 Q2라고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전하 사이의 거리가 얼마? 1m다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이때 뭘 물었냐? 두 점 전하 사이에 작용한 힘, 쿨롱의 법칙이 돼서 묻습니다. 우리 쿨롱의 법칙, 즉 두 점 전하 사이에 작용한 힘, 쿨롱의 법칙은 어디 있어요? 요게 바로 요게 바로 뭐예요? 쿨롱의 법칙, 즉 두 점 전하 사이 작용 힘이잖아요. 그럼 때로는 위쪽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아래쪽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 문제에서 무슨 말이 들어왔어요? 진공이란 말이 들어왔죠. 그럼 진공 공기 중일 때 두 점 전하 사이에 작용한 힘을 구하라 그럴 때는 위쪽을 쓰는 거예요? 아래쪽을 쓰는 거예요? 아래쪽을 쓰는 거죠. 그럼 이제 아래쪽 식은 또 몇 개예요? 두 개죠. 근데 요 식이나 요 식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식 찾는 문제가 나올 때는 둘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두 가지를 적어드렸지만 지금은 계산 문제잖아요. 그럼 계산 문제는 여기에다 풀든 여기에다 풀든 어쩌면 상관없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 계산을 그럼 내가 여기에다 문제를 풀겠다. 그럼 여기에다 문제를 풀려면 어차피 이걸 계산기 두들길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두들기면 얼마가 나와요?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럼 식 찾는 문제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두 가지지만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어느 쪽? 9 곱하기 10의 구성을 있는 거 쓴 게 낫겠죠. 왜요? 어차피 이걸 계산기 두들기면 이게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계산 문제로 나왔으니까 9 곱하기 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식은 어떻게 되냐 이거. 바로 9 곱하기 10의 몇 승? 9승인가요? 네, 9승 들어갑니다. 9승에 뭐분의 뭐가 되냐면은 바로 R제곱에 Q1 곱하기 Q2 이걸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시면 9 곱하기 10의 몇 승이야? 9승이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거리가 얼마? 1이죠. 그럼 1에 뭐가 되냐면은 제곱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기량이 몇 개? 2개죠. 그러면 요 놈이 Q1, Q2니까 대입하시면 10의 마이너스 6승과 10의 마이너스 5승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1제곱은 얼마야? 1제곱은 얼마? 1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더하면 얼마? 10의 마이너스 11승. 그럼 10의 마이너스 11승에다가 요걸 더하면 얼마가 돼요? 10의 몇 승이에요? 아유, 죄송해요. 이게 5승이 아니고 몇 승이 이게? 예, 4승이죠? 예. 5승이 아니라 4승입니다. 또 잘못 썼네. 4승입니다.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돼요? 10의 마이너스 10승. 그럼 10의 마이너스 10승에서 10의 구속도 얼마? 10의 마이너스 1승.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요건 얼마 나오냐면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 나오는 거죠. 요거 찾는 겁니다. 요걸 찾으세요. 다음 몇 번? 2번입니다. 이렇게. 그럼 문제 6번 어떨까요? 6번입니다. 6번에 공기에다가 또 동글뱅이 쳐야 되겠죠? 예. 공기 중에
10 마이크로쿨롱과 20 마이크로쿨롱을 1m 간격으로 놓았을 때 일어나는 정정력은 얼마냐? 즉 전하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하나는 Q1이 될 거고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되냐면은 Q2가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Q1이든 누가 Q2는 의미가 없잖아요. 맞나요? 근데 저는 편의상 앞에 있는 것을 1, 뒤에 있는 걸 2로 잡을게요. 그럼 앞에 있는 게 얼마? 10 마이크로쿨롱을 제가 Q1, 20 마이크로쿨롱을 제가 이 Q2라고 잡겠습니다. 그 다음 두 전하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고 봤더니 1 나왔죠. 이때 뭘 물었냐면은 두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정정력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두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정정력 F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두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식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생긴 식이 있고 이렇게 생긴 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진공 공기 중일 때는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아래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얼마짜리? 9 곱하기 10의 몇 승 9승에 뭐분의 뭐가 되냐면은 R제곱에 Q1 곱하기 Q2를 씁니다. 그럼 요 놈을 대입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요. 9 곱하기 10의 9승에다가 거리가 얼마? 1제곱이 되고요. 요게 Q1, Q2죠. 그럼 Q1이 얼마가 되냐면은 10이야. 그런데 항상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항상 전기는 기본 단위를 원칙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 전기량, 전하량의 단위는 10쿨롱입니다. 다시 전기량, 전하량의 단위는 10쿨롱이에요. 그러면 항상 전기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전기량, 전하량의 단위 10쿨롱이에요. 그럼 쿨롱을 남기기 위해서는 요 마이크로를 버려야 돼요. 그럼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센치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그 마이크로는 10의 몇 승이냐면 마이너스 6승. 알아두면 좀 좋습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마이크로는 얼마?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의미가. 그럼 요 놈을 버릴 때에는 뭐가 되냐? 요 놈이 갖고 있는 수치 얼마?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가 되냐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Q2가 얼마? 20의 또 얼마?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 의미다. 알아둡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그럼 1제곱은 얼마야? 1이죠? 요거 더 얼마?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럼 10의 마이너스 12승에 요거 하나씩 지워지니까 얼마?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그럼 10의 마이너스 10승에도 이거 더하니까 얼마? 10의 마이너스 1승. 2구 얼마? 18. 그럼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하니까 얼마? 0. 얼마? 1점 얼마? 8 나오나요? 이건 얼마? 1점 이렇게 나옵니다. 다 몇 번 정답이고 1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는 겁니다. 뒷장에 넘기시면요. 이제 36쪽에 7번 보시겠어요? 네, 36쪽의 7번 문제가 뭐냐면요. 유리 중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의 두 전하가 몇 개? 2개가 있는데 그 두 전하가 다 얼마라는 거야?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라고 돼 있고요. 2cm 떨어져 있을 때 정정력은 얼마인가? 단 유리의 비유전율은 얼마냐? 5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볼까요? 요거 지우고 갈까요?
7번입니다. 예, 7번 보시면요. 유리 중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쿨록의 두 전하입니다. 그럼 두 개 전하가 있다는 거죠. 두 개. 그럼 Q1이 있고 Q2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두 전하가 다 얼마라고 주어졌냐니까 얼마냐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다음 거리가 주어졌는데 거리가 얼마? 이렇게 주어졌죠. 그리고 뭘 물었냐면은 그다음 비유전율이 얼마냐고 봤더니 5라고 이렇게 주어지고 이때 뭘 물었냐면은 정정력, 즉 두 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럼 두 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힘의 몇 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위쪽에 있고 아래쪽이 있습니다. 그럼 때로는 위쪽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래쪽이 될 수도 있는데 차이는 문제는 지금 진공 공기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지금 진공 공기 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진공 공기 중이 아니라 뭐가 더? 유전체, 즉 비유전율이 있는 거여서 유전체라든지 비유전율이 주어지면은 위쪽을 쓰고요. 진공 공기 중일 때는 아래쪽을 쓰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유전체, 비유전율 값이 주어진 거니까 우리는 어떤 식을 쓰냐면은 원래 식이 본식이 있잖아요. 얼마냐면 요겁니다. 4파이에 뭐가 되는 거야? 입실온 분의 얼마? 1이고요. 곱하기 뭐분의 뭐가 되시냐 하면은 뭐죠? R제곱에 Q1 곱하기 Q2라는 식을 씁니다. 그럼 요 식을 여러분이 다시 쓰시면 요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4파이에다가 입실론이 얼마야? 입실론이라는 것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분의 1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뭐분의 뭐 R제곱에 Q1 곱하기 Q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 우리가 놓고 풉니다. 그럼 제가 요 식을 제가 한번 다시 씁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다시 쓰시면 이렇게 쓸 수 있나 봐보세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렇게 가능하죠? 네. 이렇게 쓴 이유는 계산 좀 쉽게 하려고 한 겁니다. 요거 이제 계산합니다. 우리 요거 계산 다 하면 얼마 나온다고 했어요, 이게? 입실은 S는 얼마죠? 이렇게 되죠. 그다음 거리가 얼마? 2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에 다니는 10m 그냥 메타. 그냥 메타죠. 그럼 C 값을 버립니다. 얼마?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기는 기본 단위가 거리에 다니는 메타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얼마가 돼요?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여기 이제 뭐예요? 제곱이고요. Q1, Q2죠? Q는 얼마야? 2 곱하기 10의 6승이고 Q2도 얼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좀 하시면 얼마가 나오시냐? 바로 4번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37번 아니 37쪽 보시겠어요? 예, 37쪽입니다. 예, 37쪽에 12번 문제를 보시면요. 예, 37쪽에 12번. 뭐야?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정정력의 크기는 두 전화 곱에 비례하고 전화 사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무슨 법칙이냐고 물었죠? 무슨 법칙이야? 콜롱의 법칙이죠. 답은 1번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뒷장 넘기셔서 38쪽에 보시면요. 예, 38쪽에 13번, 14번은요.
다음 유전체 13번 보시면 다음 유전체 물질 중 비유전율이 가장 큰 물질 물었네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유전율이라는 것은 고유값이라고 그랬죠. 예, 모든 물질마다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고유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비유전율 값은 주는 걸 원칙으로 잡아요. 계산 문제 나올 때는. 근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놈, 작은 놈. 근데 그거 우리가 외우지는 못합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외우지 말고요. 그냥 13번, 14번은 그냥 데이터에서 나온 결과치를 갖고 우리가 외워서 푸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원소기호가 묻는 건, 우리가 원소기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의무적으로 외워야 되는 건데, 우리 전기에서는 이런 비유전율 값은 원소기호랑 다르다 보니까 이게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표가 있어, 원래 표. 그 표를 외우는데 그 표가 너무 많다 보니, 솔직히 저도 다 못 외웁니다. 엄청 많다 보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문제의 답은 그냥 요거다. 이 문제의 답은 이거다라고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이고 14번의 답은 3번. 뭐 이런 답 체크만 해 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시중에 판매된 책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외우진 못하니까요. 답만이라도 기억해 두시라고 수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보시면은 문제 15번은 전기를 물은 겁니다. 뭘까요? 15번. 예, 15번 문제를 보시면요. 예, 15번은 전기입니다. 문제가 뭐냐? 공기에다가 동글뱅이 치시고요. 공기 중에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롱입니다. 전하가 주어졌는데 얼마로 주어진 거야?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이거 5승이죠? 아, 2 곱하기네. 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 5승이다라고 주어지고요. 거리가 주어졌는데 얼마가 되고 요만큼 주어진 겁니다. 문제는 뭘 물었어요? 전개는 얼마냐고 물어요. 전개. 우리가 전개도 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기본 식이 있고 진공 중에 식이 또 다르다 그랬죠. 그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공기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진공 공기 중일 때 전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은 얼마야? 9 곱하기 10의 몇 승? 9승에 뭐분의 뭐가 되냐면은 R제곱에 이렇게 Q가 됩니다. 여기에 대입합니다. 대입하시면 얼마냐니까요. 9 곱하기 10의 몇 승? 9승이 되는 거고요. 거리가 나옵니다.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은 1 곱하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의 단위는 요거잖아요. 그 뭐를? 요 식값을 버립니다. 얼마? 이렇게 되죠. 이거 얼마가 되냐면은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이제 이거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요거에 바로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Q는 얼마가 돼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 5승이 됩니다. 이렇게. 이거 계산해 주시면 얼마? 2번 나오시나요? 2번으로 이렇게 답을 체크하십니다. 그 다음에 39쪽 보시겠어요? 예, 39쪽에 17번입니다. 17번. 예, 37번 보시면요. 전개가 얼마냐고 봤더니 전개가 얼마? 100이죠. 이렇게. 우리는 100V per m라는 전기장 안에 어떤 전하를 놓았더니 그 전하에서 작용하는 힘이 0.1N이었다. 이때 Q 값은 얼마가 되냐라고 물으면서 단위를 마이크로 쿨롱에 대해서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럼 100V per m라는 전기장 안에 Q 쿨롱이라는 전하를 갖다 놨더니 거기에 작용 힘이 0.01이었다. 이때 Q 값은 얼마냐? 뭐가 주어진 거야? 힘 주어지고 Q에 대해서 물은 거 맞죠? 우리 힘 구하는 공식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습니다. 바로 요것도 힘 구하는 공식이고 요것도 힘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럼 힘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힘 구하는 공식은 바로 뭐예요? Q 곱하기 바로 2가 됩니다. 그럼 요 식에서 뭐를 물었기 때문에 Q에 대해서 물었으니 이 필요 없죠? 제끼야. 그럼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나누기가 되니까 요것은 이렇게 돼버리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아이고 저는 F는 Q가 아니죠? 뭐예요? 2분의 F가 되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시면 이 값은 얼마죠? 2가 100이죠? 100 들어가고요. F가 얼마야? 0.01 들어갑니다. 그럼 플러스가 넘어가면서 뭐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플러스가 올라가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얼마가 되냐면은 맞나요? 지금 뭐가 잘못됐나요? Q니까 Q는 이렇게 넘어가니까 맞죠? 예, 2분의 F입니다. 그럼 10의 몇 승이야?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얼마? 0.0001이 되죠. 그 다음에 단위는 쿨롱이 돼야 돼요. 원래는. 근데 문제는 단위를 뭘로 물었어요? 마이크로 쿨롱을 물었죠. 그럼 방금 앞에서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몇 승? 6승이라 그랬잖아. 그럼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공 몇 개를 줘야 돼요? 6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은 100 마이크로 쿨롱이 정답이네. 다 몇 번? 2번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죠? 예.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요. 18번에 전개 세기를 구하는 법칙은 하고 물었는데 우리가 나번에 가우스 법칙 이거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고 뒷장으로 넘깁니다. 예, 뒷장 넘기시면은 40페이지에 20번 한번 보시겠어요? 예, 40페이지 20번입니다. 그럼 40페이지에 20번을 보시면요. 20번에 전개가 주어졌는데 전개가 얼마로 주어졌어요? 얼마? 10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졌죠. 그 다음에 F가 주어졌는데 F가 얼마냐니까 0.1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이때 뭐에 대해서 물었냐면은 Q 값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주어지고 힘 주어지고 Q를 물었으니 우리는 힘 구하는 공식 Q 값 구합니다. 우리가 힘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요 조건을 만족하는 힘 구하는 공식은 Q 곱하기 2라는 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Q 물었으니까 이 필요 없고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나누기가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봐. 이 값은 얼마? 10이 되는 거고요. F가 얼마? 0.1. 플러스가 올라가면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은 다음 몇 번이고 근데 여기 뭐가 똑같아요? 0.01이 바로 뭐냐? 10의 마이너스 2승을 뜻하는 거죠? 네. 다음 몇 번이고 20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번은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전개의 세기 단위 물은 거 맞죠? 우리 21번에 전기장의 세기에 대한 단위로 맞는 것을 물었는데 우리 전기의 세기 단위는 뭘 써요? 전개 단위는 뭘 쓰냐면은 볼트 퍼 메타 또는 뉴턴 퍼 쿨롱을 씁니다. 그럼 지금은 뭘로 보기가 되어 있냐면은 볼트 퍼 메타.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앞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갖고 한번 다 푼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 드리고 다음 시간에 3장이죠. 요 3장을 뭐가 되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